1972년 스탠퍼드 대학교 한 4세 아이가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엔 마시멜로 하나. 연구원이 말합니다. 15분만 기다리면 마시멜로를 2개 줄게요. 하지만 지금 먹어도 괜찮아요. 그럼 하나만 먹을 수 있지만요. 연구원이 방을 나갔습니다. 아이는 마시멜로를 쳐다봅니다. 만져봅니다. 냄새를 맡습니다. 15분, 900초. 4세 아이에게는 영원처럼 긴 시간입니다. 어떤 아이는 30초 만에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아이는 필사적으로 참았죠. 눈을 가리고 노래를 부르고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참았던 아이들은 더 높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더 건강했습니다. 15분의 기다림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1960년대 말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월터 미셸 교수는 자신의 세 딸을 키우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왜 한 아이는 숙제를 미리 하고 다른 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는 걸까? 왜 한 아이는 용돈을 모으고 다른 아이는 즉시 써버리는 걸까? 미셸은 생각했습니다. 자제력,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게 인생을 좌우하는 걸까? 당시 심리학계는 IQ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능이 성공을 예측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미셸은 달랐습니다. IQ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능력. 그는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간단한 실험이었죠. 1972년 스탠퍼드 대학교 빙 유치원. 미셸은 4세에서 6세 아이들을 모집했습니다. 총 653명. 아이들을 한 명씩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만 있는 방. 벽엔 일방향 거울. 연구원들이 지켜볼 수 있었죠. 테이블 위에 간식을 놓았습니다. 마시멜로, 쿠키 또는 프레첼.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골랐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나는 잠깐 나갔다 올 거예요. 지금 먹어도 돼요. 하나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2개를 줄게요. 15분. 아이 혼자. 간식과 함께.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일방향 거울 뒤에서 연구원들이 지켜봤습니다. 어떤 아이는 즉시 먹었습니다. 연구원이 문을 닫기도 전에. 어떤 아이는 30초를 견뎠습니다. 마시멜로를 만졌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2분을 견뎠습니다. 마시멜로를 빙빙 돌렸습니다. 쿡쿡 찔러봤습니다. 결국 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한 여자아이는 2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마시멜로를 보지 않으려고요. 15분 내내 눈을 가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남자아이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혼자 중얼중얼 노래하며 발을 동동 굴렀죠. 마시멜로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 아이는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마시멜로가 안 보이는 곳으로요. 거기서 15분을 기다렸습니다. 한 아이는 자기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한 아이는 책상을 발로 찼습니다. 한 아이는 천장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매료됐습니다. 아이들이 전략을 쓰고 있었습니다. 4살, 5살짜리가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주의 분산, 시선 회피, 자기 대화. 참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혹에서 주의를 돌려야 한다는 걸. 15분이 지나고 연구원이 돌아왔습니다. 참은 아이에게 마시멜로 2개를 줬습니다. 아이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기다린 보상이었죠. 못 참은 아이는 이미 마시멜로를 먹은 뒤였습니다. 하나만 먹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전체 아이 중 약 30%가 15분을 참았습니다. 70%는 참지 못했죠. 미셸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흥미로운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발견은 10년 뒤에 시작됐습니다. 1982년 미셸의 딸들이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딸들이 우연히 말했습니다. 아빠, 그 마시멜로 실험했던 애들 기억나? 지금 우리 학교 다니는데 참았던 애들이 성적이 훨씬 좋아. 미셸은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전 실험, 15분. 그게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는 추적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미셸은 실험 참가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 계속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 뒤 아이들은 10대가 됐습니다. 참았던 아이들은 SAT 점수가 평균 210점 더 높았습니다. 수학과 언어 영역 모두에서요. 참았던 아이들은 친구 관계가 더 좋았습니다.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더 높았습니다. 집중력이 더 뛰어났습니다. 못 참았던 아이들은 충동적이었습니다.
쉽게 산만해졌습니다. 스트레스에 약했습니다. 20년 뒤 30대가 됐습니다. 참았던 아이들은 대학 졸업률이 더 높았습니다.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습니다. 수입이 더 많았습니다. BMI 지수가 더 낮았습니다. 약물 중독률이 더 낮았습니다. 이혼율도 더 낮았습니다. 40년 뒤 50대가 됐습니다. 뇌 스캔을 했습니다. 참았던 아이들은 전두엽 피질이 더 활성화됐습니다. 계획, 의사결정, 충동 억제를 담당하는 부분이죠. 못 참았던 아이들은 복측 선조체가 더 활성화됐습니다. 보상과 중독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미셸은 놀랐습니다. 4세 때 15분, 그 15분이 40년을 예측했습니다. 학업 성적, 경제적 성공, 건강, 관계,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미셸은 결론 내렸습니다. 자제력은 IQ보다 중요한 성공 예측 변수다. 마시멜로 실험은 전설이 됐습니다. 교육자들이 인용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기다림의 중요성을.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18년,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정말 자제력 때문이었을까? 2018년 뉴욕대학교 심리학자 타일러 와츠와 연구팀. 그들은 마시멜로우 실험을 재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918명의 아이들. 원래 실험보다 훨씬 많았죠. 그리고 중요한 차이. 다양한 경제적 배경의 아이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원래 1972년 실험은 대부분 스탠퍼드 교수 자녀들이었습니다. 중산층 이상, 안정적인 가정. 2018년 실험은 달랐습니다. 가난한 가정 아이들도 포함됐습니다. 불안정한 환경의 아이들도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역시 어떤 아이는 참았고 어떤 아이는 못 참았습니다. 10년 뒤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자제력과 성공의 상관관계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훨씬 약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발견. 가정의 소득 수준을 통제하자 마시멜로우 결과의 영향력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참았던 아이들이 성공한 건 자제력 때문이 아니라 이미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기다림은 위험했습니다. 약속이 지켜질 거라는 보장이 없었죠. 엄마가 사탕 사준다고 했다가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 경험. 아빠가 주말에 놀러 가자고 했다가 안 가는 경험.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배웁니다. 지금 있는 걸 지금 먹어야 한다고.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들이 마시멜로우를 즉시 먹은 건 자제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합리적 판단이었습니다. 와츠는 말했습니다. 자제력은 중요하다. 하지만 자제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 안정적인 환경, 신뢰할 수 있는 어른, 일관된 보상 체계. 이게 있어야 아이들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미셸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실험이 과대평가됐다고. 환경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마시멜로우 실험의 신화는 조정됐습니다. 자제력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렇다면 자제력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배울 수 있는 걸까요? 미셸은 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발견했습니다. 자제력은 훈련할 수 있다고. 핵심은 전략이었습니다. 1972년 실험에서 참았던 아이들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전략을 썼습니다. 눈을 가렸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의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랬습니다. 본능적으로요. 하지만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미셸은 새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략을 가르쳤습니다. 마시멜로를 구름이라고 생각해봐. 사진처럼 생각해봐. 진짜가 아니라고 상상해봐. 결과는 전략을 배운 아이들은 훨씬 오래 참았습니다. 자제력은 근육과 같습니다. 훈련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혹을 멀리하세요. 다이어트 중이면 과자를 사지 마세요. 집에 두지 마세요. 볼 수 없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환경을 설계하세요. 휴대폰을 서랍에 넣으세요. 앱을 삭제하세요. 알림을 끄세요. 의지력에 의존하지 마세요. 세 번째, 만약 그렇다면 계획을 세우세요. 만약 과자가 먹고 싶다면 물을 마신다. 만약 유튜브를 보고 싶다면 책을 펼친다. 미리 정해두세요. 네 번째, 작게 시작하세요. 15분 참기 어려우면 5분부터, 5분도 어려우면 1분부터 점진적으로 늘리세요. 다섯 번째, 큰 목표를 상기시키세요.
왜 참아야 하는지 기억하세요. 건강, 목표, 꿈. 마시멜로 2개를 생각하세요. 6번째, 자신을 용서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자제력은 완벽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환경을 바꾸세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약속을 지키세요. 일관되게 행동하세요. 당신이 기다릴 수 있는 환경. 그게 먼저입니다. 2026년, 우리는 역사상 가장 자제력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알림이 뜹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끝없는 피드. 넷플릭스는 다음 에피소드를 자동 재생합니다. 배달앱은 클릭 한 번으로 음식을 보냅니다. 신용카드는 돈 없어도 살 수 있게 합니다. 모든 게 즉각적입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성공하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건강해지려면 매일 운동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저축해야 합니다. 배우려면 집중해야 합니다. 즉각적 만족 vs 장기적 목표. 마시멜로 하나 vs 마시멜로 2개. 현대사회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매 순간. 스마트폰을 볼까 공부할까? 배달시킬까 요리할까? 넷플릭스 볼까 잘까? 사줄까 모을까? 15분이 아닙니다. 매일, 매 시간, 매 분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기업들은 당신의 주의를 빼앗으려 합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을 중독시키려 합니다. 광고는 당신에게 지금 사라고 말합니다. 시스템이 당신의 자제력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주의를 돌릴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유혹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1972년 그 4살 아이들처럼. 마시멜로 실험이 우리에게 알려준 건 뭘까요? 자제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환경, 신뢰, 안정 모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자제력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4세 아이도 전략을 썼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당신 앞에 마시멜로가 놓입니다. 지금 먹으면 하나, 15분만 참으면 2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당신은 기다릴 수 있는 환경에 있나요? 약속이 지켜지는 곳에 있나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인가요? 환경을 바꾸세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세요. 어린아이에게 마시멜로 2개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의 궁금한 심리 실험이었습니다.